2020년을 새롭게 맞아서 우리 증권광장 2부에 오늘 머사지 코너가 좀 새 단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5분의 MBN골드 매니저님들과 함께 다양한 분석과 또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오늘 머사지에서 또 다양한 의견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오늘 머사지 새롭게 단장한 첫날을 맞아서 이 5분의 매니저를 모시고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그러면 오늘 머사지 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분의 MBN골드 매니저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신강선 매니저, 노광민 매니저, 윤강진 매니저, 박준남 매니저, 그리고 박병주 매니저까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스튜디오가 정말 꽉 찹니다. 어서 오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러면은 오늘 머사지 오늘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종전에 했던 토너먼트 대결을 잠깐 쉬고요. 좀 시장에서 많은 시청자님들이 좀 궁금해하셨던 그런 시장의 큰 줄기들을 답변을 좀 들어보면서 매니저님들의 생각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이제 앞에 있는 판넬 들 준비해 주시고요. 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남북 경협주를 봐야 되냐, 아니면은 정치 테마주를 봐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남북 경협주는 빨간색이고요. 정치 테마주는 파란색입니다. 그럼 5분의 매니저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넬 들어주시죠. 오, 모두 파란색이네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를 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자, 지금 5분의 매니저님이 동일한 파란색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신강선 매니저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지금 북한 관련된 신년사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뭐 그에 대해서 뭐 인민회의도 2박 3일에 걸쳤고 뭐 지금 뭐 ICBM 관련된 부분도 새로운 또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조금 대북 관련 종목들 섹터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나마 조금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또 속보가 나왔잖아요. 또 안철수 전 대표도 네. 정계 복귀를 선언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바턴업 형식으로 돌고 돌면서 정치 인물주들 하나하나에다가 또 수급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들이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올해 초 봄이 오기 전까지는 정치 테마주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 농후하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뭐 봄까지는 이 정치 테마주를 우리가 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마침 또 이렇게 새해가 되면서 뭐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오늘 테마주 장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박준남 매니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 테마주, 이게 지금 남북 경협과 관련된 이슈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를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때 상당히 그 상승이 좋았거든요. 네, 뭐 지금 뭐 이낙연 관련 테마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반면에 남북 경협주들은 지금 한 2018년을 고점으로 해서 한 3파 정도 나오면서 지금 거의 바닥 부근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관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금융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4월 달 총선을 여당이 가장 그 핵심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2020년에.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햇볕 정책,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햇볕 정책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그 수혜주가 정치 테마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 테마주 쪽으로 좀 밀었는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또 국무총리가 또 이번에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뭐 정치적으로는 제가 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점이냐 고점이냐 그 부분 관점에서 좀 고민이 됐지만, 그래도 귀결은 정치적으로 가게 돼 있다. 추세는 지금 살아있는 거죠? 네. 남북 경협도 결국은 정치공학적으로 혜택을 좀 수혜를 잇기 위해서 그 중간에 하나의 또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미 작년 연말에도 좀 상승세를 보여줬던 정치 테마주 올 봄까지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2020년 새해 증시가 밝았는데 올 한 해를 이끌어줄 주도주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뭐 작년 연말에도 IT
IT, 반도체 쪽에서 많은 시세가 분출이 되었고 또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많은 또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이 있었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IT를 봐야 될까요? 제약 바이오를 봐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빨간색, 파란색 준비해 주시고요. 판넬 들어주세요. 5분이 또 이번에도 동일한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다 제약 바이오인가요? 파란색인가요? 그렇죠. 네. 자, 지금 노광민 매니저만 제약 바이오고요. 나머지 4분은 IT를 선택해 주신 거죠. 자, 그러면은 박병주 매니저께서 IT를 선택한 이유 뭘까요? 네. 이제 올해 IT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5G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IT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의 출발 지점이 5G로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2019년 같은 경우는 KMW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5G 장비주들이 이제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 요인은 5G가 먼저 시작되기 위해서는 장비가 먼저 설비가 구축이 돼야 되겠죠. 그래 인해 가지고 KMW가 작년에 실적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들이 많이 상승했고 그렇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5G 스마트폰 보급이 2019년에 약 1,500만 대 정도가 보급되었다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보다 18배에서 20배가 많은 약 2억 5천만 대 정도가 급격하게 이제 보급이 된다고 그러죠. 특히 출하량이 보급이 되는데, 이제 더군다나 올해 동경 올림픽이 7월 24일부터 8월 9일 사이에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5G 폰을 제조하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올림픽 마케팅을 열 것인데요. 5G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그렇다면 올해 상반기에 급격하게 출하량이 많이 증가했을 때에 거기에 관련된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다. 따라서 5G 관련 스마트폰 제조사 그리고 5G 관련 스마트폰 부품주 또 스마트폰에는 또 5G 스마트폰에는 거기에 반도체가 또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본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스마트폰 작년 한 해에도 우리 시장을 좀 이끌어줬던 그런 주도 섹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반도체 장비주까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노광민 매니저께서는 유일하게 제약 바이오에 손을 들어줬는데 1월에 있는 제약 바이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인가요? 제약바이오 매매는요,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 뭐냐면 변동성이 너무 크고 2017년도 오르는 거하고 많이 다르고 그리고 한꺼번에 오르는 게 아니고 개별적인 재료로 종목별로 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손이 잘 안 가는 그런 섹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제약바이오하고 IT하고 비교를 굳이 한다면 사실은 이제 우르르 몰려가는 거는 IT예요. 그리고 오늘 또 오전에 보니까 또 OLED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은 또 신고가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이제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 그리 눈에 안 띄거든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잘 올라가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언뜻 보면은 잘 안 보입니다. 이 제약바이오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하지만 오늘 말고 지난주 작년이죠. 작년 후반 때에도 작년 말일 때에도 올라간 게 이제 제약바이오 올라갈 때는 좀 7%, 8%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가는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신 이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석하는 종목들은 보통 그 해에 기술 이전을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밑에서 올라갈 때 좀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IT 굳이 이제 2개 종목 중에 선택을 한다면 이제 둘 다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IT 종목은 일부 종목들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느껴져요. 네네. 그래서 먹을 게 별로 없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제약바이오를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대1로 IT를 4분이 손을 들어줬고요. 또 제약바이오도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매매해보자라는 노광민 매니저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반을 넘게 차지한 IT 안에서도 우리가 앞서 얘기가 나왔던 5G, 스마트폰 이런 쪽도 있고요. 소재 부품 장비주들도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둘 중에 그럼 어떤 거냐가 궁금해집니다. IT 안에서 소재 부품 장비는 빨간색, 그리고 5G 쪽은 파란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견 정해주시고요. 판넬 들어주세요. 네, 이번에는 3대2로 갈렸네요. 자, 빨간색 소재 부품 장비가 3분 나왔고요. 5G 쪽이다라는 게 2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5G 쪽에 손을 들어준 윤광진 매니저부터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내년에는 아무래도 5G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왔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선두적으로 많이 해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세계적인 추세도 지금 5G를 많이 따르고 있는 추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주도적으로 좀 많이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술을 좀 축적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좀 많이 찾아보면 조사해보면 많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5G를 좀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고요. 또 하나가 5G에 관련된 그런 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제가 어저께 개인적으로는 제가 출연을 해서 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도 좀 나와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 IT 종목을 좀 받쳐줄 수 있는, 5G를 받쳐줄 수 있는 IT 종목들도 좀 네.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5G는요, 작년 한 해에는 그 전해에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실적이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종목들도 많이 있었는데, 박병주 매니저도 지금 5G에 손을 들어주셨는데, 이제 올해는 5G와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나올 차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5G 스마트폰 부품주를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그게 이제 왜 그런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5G 관련 스마트폰 출하량이 작년 즉 2019년보다도 2020년에 무려 18배. 18배라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주식을 하면서 어떤 업종이 18배의 출하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경우는 처음 봤죠. 근데 그 정도로 많이 증가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실적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스마트폰 부품주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완제품보다 먼저 공급이 되겠죠. 그렇다면 제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2019년 4분기, 즉 2019년 10월 달부터 12월 달에 그런 실적 반영이 이제 2020년 1월 말부터 해가지고 2월 초까지 반영이 되고요. 더군다나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2가 2월 11일 날 출시가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 S11이 2월 11일 날 출시가 된다면 거기 또 관련 종목들이 같이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또 5G 폰 스마트폰 부품주의 최종적으로 실적이 가장 많이 나올 때를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2020년 1분기가 가장 많이 이제 2분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주가의 정점은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4월 말에서 5월 달이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지금 1월 달이라면 주가는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오늘 모사지 이렇게 오늘 좀 다양하게 주제에 대해서 OX처럼 VS 질문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추상적이고 좀 큰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종목별인 세세한 그런 전략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올 한 해 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큰 줄기를 잡아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론을 좀 들어볼게요.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의 수익을 기대해보자라는 빨간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신강선 매니저, 왜 그렇게 보시나요? 두 섹터 다 좋게 보고 있는데, 두 가지 꼭 굳이 고르자면은 이제 소부장 쪽을 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 자체도 이제 IT 기술주들만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쪽 종목들 위주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 특히 이제 미국 기업들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죠. 애플을 또 주 거래처로 하고 있는 기업들도 우리나라 국내 상장된 기업 중에도 한 3-4가지 종목, 또 3-4개 종목 등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쪽 위주로 여러분들이 잘 발굴만 하신다면은 그 상황에서도 1분기, 2분기 실적에서의 주당 순이익에 대한 변화율 같이 좀 체크를 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바닥권에서 대부분 이제 파동상 상승 파동을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종목들 눌림목에서만 잘 잡으신다면 2차 상승 나올 때는 아마도 이번 상반기에는 큰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소재 장비, 부품 장비 쪽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도 뭐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데 기술주가 또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데 우리 국내 증시도 연동이 될지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노광민 매니저, 저는 또 궁금한 게 이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어떻게 보면 소부장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그 가장 큰 처음에는 일본과의 그런 기술 수출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런 이슈도 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역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 일본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정부가 국산 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수조 원에 걸쳐 가지고 투자한다는 소식에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일부 또 불화수소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랐고, 자 그래서 어찌 됐든 이제 그런 어떤 그 정부와 그리고 삼성의 그 소재 부품 국산화에 대한 결실이 이제 작년에 이제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됐으니까 이제 올해나 내년에 결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이 소재 부품 장비가 대규모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소재 부품 장비가 좀 더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소재 부품 장비 대 5G로 IT를 한번 갈라봤는데요. IT와 관련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대표적인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목표가를 봤을 때요. 올해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날개라고 할 수 있잖아요. 6만 원까지 간다, 아니면 10만 원까지 간다. 이미 뭐 증권사 리포트로 목표 주가가 많이 상향 조정되어 있는 두 종목인데 두 개 중에서 이제 5분의 매니저는 어느 편에 서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더 빨리 갈까요? 삼성전자 빨간색, 하이닉스 파란색입니다. 들어주시죠. 네. 1대4예요. 네. 신강선 매니저는 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주셨고요. 나머지 네 분은 삼성전자 6만 원까지 도달이 더 빠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들어주신 박준남 매니저부터 의견 들어볼게요. 상당히 어렵네요, 질문이. 네, 어려운데 애플 하나 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삼성하고 애플을 보게 되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만 하는 거잖아요. 프리미엄인데. 네. 근데 삼성은 스마트폰도 하고 반도체도 하고 백색 가전도 하고 훨씬 애플보다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애플이 보니까 우리 그 코스피 시총 정도 거래소 네, 그 정도 맞아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 300조 정도 되는데 이건 너무 저평가다. 그러면 향후 삼성전자의 그 새로운 신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거기에서 두 가지 해답을 보면서 이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로 1등을 했죠. 네. 그리고 휴대폰으로도 1등을 했죠. 근데 이번에 삼성이 노리고 있는 게 2020년에 딱 두 가지를 선점을 한 것 같아요. 바이오는 빼놓고요. 그 두 가지가 말씀을 드리는 게 QLED에서 힌트를 얻게 된다면 OLED.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이 이제 세계 최초 갤럭시 폴더블 폰. 지금 2020년에 아마 1분기 때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게 정치 우리 국내적인 부분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갤럭시 폴더블 시장을 어디에서 먼저 선점하느냐. 우리 애플 처음 나왔을 때 삼성에서 엄청나게 부랴부랴 개발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삼성은 무겁지만 아까 6만 원이라고 하셨죠? 네. 6만 원 정도는 삼성은 충분히 갈 수 있는 회사고 국내 기업이기 이전에 세계적인 기업이다. 그리고 삼성의 모든 반도체는 AI 그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AI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재, 부품, 장비, 5G 이게 다 모든 게 세미컨덕터, 반도체를 기반으로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인프라스트럭처의 가장 핵심적인 첫 단추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저는 반도체를 알겠습니다.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간 vs 대결이 우리 오늘머사지의 가장 큰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을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박준남 매니저께서는 다양한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이고 저평가 메리트까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론을 안 들어볼 수 없겠습니다. 유일하게 SK 하이닉스를 선택해 주신 신강선 매니저. 네. 하이닉스가 더 빨리 갑니까?
일단 단순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다 훌륭한 종목이고 네. 뭐 앞서 박준하 매니저님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산업별 특징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뭐 먼저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일단 SK를 꼽아왔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은 집약되어 있는 이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물론 이제 단점으로는 이 집약되어 있는 섹터가 조금 안 좋은 실적을 좀 반영이 되면은 좀 먼저 떨어지겠죠. 네네. 하지만 그에 대비해 그 부분도 있지만은 또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의 시총이 좀 가볍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의 롤링되는 자금들이 어느 정도 좀 유유하게라도 조금 이제 순환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조금이라도 기대될 수 있는 게 SK하이닉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나마 먼저 도달할 종목 SK하이닉스 한번 꼽아봤습니다. 조금 더 선택을 하고 있는, 집중을 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가볍게 빨리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반론 한 분 더 들어볼까요? 윤강진 매니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전자 정해주셨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그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고요. 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 그 브랜드 가치로 봤을 때에도 삼성전자가 좀 더 우위를 좀 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좀 빨리 6만 원에 좀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박준남 그 매니저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삼성전자를 사는 외국인들의 투자 시각은 그 개별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지금 뭐 주가를 봤을 때도 거의 좀 비슷하게 남아 있거든요. 목표가 도달까지는. 그래서 한번 흥미로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IT에 대한 관련된 질문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에는요, 어떤 질문을 드릴까요? 뭔가 좀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남북 경협주냐 정치 테마주냐를 물어보면서 제가 하나 궁금했었던 게 있는데 정치 테마주 안에서도 이게 4월 총선을 바라봐야 되냐 아니면은 우리나라 차기 대선을 바라봐야 되냐를 놓고도 많은 분들이 좀 시각이 갈렸거든요. 그래서 총선이냐 아니면 대선이냐 우리나라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테마 빨간색, 대선 테마는 파란색으로 갈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올려주시죠. 여기서 또 갈리네요. 네. 지금 4월 총선을 바라보자라는 분이 3분, 그리고 아니다, 좀 긴 호흡 대선으로 가자라고 2분이 손을 들어주셨네요. 한 분씩 대표적으로 의견을 들어볼까요? 노광민 매니저 먼저. 네. 네. 대선 테마예요. 사실 이 총선 테마주 종목이 그렇게 많이 간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기는 가는데 대선 테마주 종목들처럼 아주 폭발적으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인 적은 거의 없거든요. 대신 이제 총선이 이제 올해 이제 열리기 때문에 그 모멘텀은 살아 있습니다. 대신 짧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부 당선이 가능한 뭐 유력 주자들은 조금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이 대선 테마주는 앞으로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종목들이 많고 그리고 오늘 또 안철수 관련 종목들이 그 무거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그 안랩이 시가에 그냥 붕 뛰어버렸거든요. 총선 테마주는 그렇게 붕 띄우지를 않습니다. 잘 그러니까 붕 띄우고 다시 또 가는 케이스가 많고 또 여론조사 1위가 또 매주마다 또 여론조사 발표를 하는데 지금은 변동성이 없지만 또 새롭게 뭐 2등을 한다거나 1등을 한다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주가가 갑자기 폭발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총선 테마주보다는 향후에 대선 테마주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파워가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준남 매니저 지금 웃고 계신데요. 네, 반론해 주시죠. 사실 저 질문 자체에 저 이제 의문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움직였던 게 총선 테마는 사실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총선 테마를 지휘했던 그 대선 테마 유력 주자가 움직였는데 이제 시장에서 네. 명칭을 저렇게 붙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총선 테마가 대선 테마다. 어차피 통한다. 어차피 총선이 잘 마무리돼야
그 힘으로 대선을 치를 수 그렇죠. 있지 네. 않겠습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그 차이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냥 달걀 차원에서 예, 총선 테마라고 말씀드렸지만 굳이 별개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질문 드려볼게요. 박병주 매니저. 그러면은 이게 뭐 일맥상통하긴 하지만 정치 테마주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총선을 바라보면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호흡이 맞냐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게 이제 대응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대선은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총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총선이냐 대선 테마냐를 분류할 게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미세하게 그 종목이 어떤 그 정치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정치인은 어떤 정책적인 것을 갖고 있는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과거에 이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그때 이제 대선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박근혜 후보주 관련주들이 주가들이 많이 상승했는데 그때 당시 상승했던 그 상승 스타일을 보면 박근혜 관련 인물주가 상승했고 그다음에 또 박근혜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런 정책 그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는 뭐 일단 뭐 말로서 우리가 대선 테마냐 총선 테마냐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약간 좀 우리가 진일보 해가지고 어떤 인물이고 그 인물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가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낫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VS를 하다 보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제 꼬리 질문이 생각이 나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오늘 모사지가 이제 2020년 새롭게 맞아서 조금 스타일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요일마다 이 MBN 골드 5분의 매니저께서 한 분씩 나오셔서 우승 종목을 토너먼트 대결에 따라서 가려주시는데 아무래도 5인 5색의 그런 코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각 분들의 이제 매매 기법이라든지 투자 스타일이 워낙 다르시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모사지 객장에 계신 4분과 시청자 참가자의 4분 총 8종목을 토너먼트로 우승 종목을 가려내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 오늘 모사지를 5분은 어떻게 임하실지 각오를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우리 신강선 매니저께서 먼저 해주시죠. 네. 네, 일단 뭐 지금 뭐 지수가 조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좀 이럴 때일수록 이제 사실 지수 자체가 뭐 하락이 나오다도 반등 나올 땐 또 지수 연동형 종목들 위주로 또 상승 탄력이 좀 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지수와 흐름과 같이 보면서 최대한 지수 연동형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종목들을 좀 가릴 수 있는 뭐 방안들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꼭 꼽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제 시간대는 조금 이제 좀 자금을 좀 크게 굴리시는 분들, 뭐 이런 시청자분들 위주로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한번 시청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한번 대응을 잘 꾸려보겠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네. 사실 이게 투자 스타일이고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종목에서 대결을 붙였을 때 탈락하는 종목은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게 또 틀렸다고 보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각 매니저님의 투자 스타일을 한번 참고해 보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신강선 매니저는 월요일 담당이셨고요. 자, 다음은요. 화요일을 맡아주실 MBN 골드 노광민 매니저. 네,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 오늘 모사지 코너가 이 매일중에 TV에서 시청률이 제일 높은 코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이제 참석을 해서 하기로 한 게 이제 영광이고요. 이 오늘 모사지 제목이 오늘 모사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사가지고 수익을 나야 되느냐 제가 그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려면은 돌파를 하는 고점을 돌파하는 케이스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엔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사지 여기서는 제가 오히려 한 1, 2개월 앞을 내다보고 매수하는 종목으로 좀 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시니까 그 막 이렇게 위에서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는 밑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선택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빨간색, 파란색 선택이 좀 선택하기가 어려운
어려운 그런 질문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종목들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기준은 막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일단은 1, 2개월 앞을 내다본 바닥권에 있는 종목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모사지 애청자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꼭 참고하시면서 이 토너먼트 대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광진 매니저 수요일 날 나오시죠?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좀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 베이스가 이제 저는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이하게 이번에는 좀 다른 컨셉으로 윌리엄 오닐, 그 펀드 매니저의 아주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오닐을 바탕으로 한 그 모멘텀 투자를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소개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목요일 날 또 함께 해주실 박준남 매니저의 스타일을 들어볼까요? 네. 이제 목요일 날 오늘은 뭐사지를 또 책임을 네. 한번 좀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률이 아까 높다고 하니까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매집된 종목만을 좀 저격하겠습니다. 스나이퍼는 실수하지 않죠. 한번 저격을 하면 정확하게 사격을 하는데, 집중을 하는데, 매집이라면 모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 작은 종목들을 매집했다거나, 아니 두 번째는 외인 기관들이 사는 것도 매집이잖아요. 거기에는 물론 성장성이나 실적이 당연히 담보가 돼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2018년, 2019년 큰 음봉으로서 많은 투자자들이 힘들겠던 했는데 2010년에 만약에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수익률로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프로그램에서 수익률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자신 있는 각오를 박스나이퍼께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네. 저만 수익률을 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뜨고 또 많은 우리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이 또 사랑을 받으려면 네. 따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따라할 수 있는 종목과 업황과 시향을 충분히 살 수 있게, 네. 충분히 팔 수 있게 네. 그런 관점에서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한번 다 잡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내일부터 우리 오늘모사지 함께 해주실 박병주 매니저의 투자 스타일 들어볼까요? 예, 저도 이제 오늘 뭐사지 프로그램을 그동안에 상당히 오랫동안 시청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시청률이 더 불쑥 많이 오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는데, 저는 투자 철학적인 면에서 한번 접근을 하겠는데, 그 외국계 유명한 이 증권사 골드만삭스나 이런 큰 투자은행에서 증권사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교육을 시킨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올해 2020년 전체적인 저 투자 철학을 박리담에, 즉 적게 수익을 거두되 자주 먹는 그것을 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증권사들과 은행들 중에서 누가 돈을 더 최종적으로 많이 버나요? 가만히 보면 은행들이 많이 벌죠. 은행 같은 경우는 1%, 2%를 그 차익을 하면서 연간 3조 이상을 버는데, 증권사들은 많이 벌어봐야 5천억을 벌더라고요. 그 이유를 봤더니 은행 같은 경우는 적은 수익이지만 안정되게 꾸준한 수익을 추구한다. 그렇다는 것인데,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욕심이 굉장히 가득하죠. 근데 우리 금융이라는 건 그 인간의 욕망의 약점을 파고드는 게 금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의 욕망의 약점을 극복한다면 수익도 스스로 따라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올해 오늘 뭐사지 전략을 박리담의 전략을 가지고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네. 와, 이렇게 5분의 투자 철학을 한번 들어보니까요. 오늘 뭐사지 앞으로 더욱더 꿀잼 보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내일부터 10시 27분 매일 이 5분이 한 분씩 매일매일 출연하셔서 오늘 뭐사지 함께 하실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더욱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뭐사지 화이팅 외치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사지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